인류의 최대의 적은 뭐냐? 인간과 인간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5,600명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당시 이순신 휘하에 있던 수군의 수가 13,000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거의 반수가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고 질병으로 죽었다 이거죠.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폭염입니다, 폭염. 네. 예. 폭염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폭염이 되다 보니까 이번 주에는 이 폭염에 대한 이야기, 폭염하면은 또 뭐 이렇게 질병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MG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MG 작가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 질병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수영님의 궁금한 사항을 이사장님께서 지난번에 이어서 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영님 뭐가 궁금하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두 번째 듣는 건데, 첫 번째 시간에서 이제 질병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네. 조금 찾아보다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조선 수군 중에서 5,600명 이상이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기록이 있던데,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거북선이랑 판옥선 안에서 이제 싸우셨던 분들이잖아요. 어떤 질병으로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죽었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알고 싶어서. 어떤 질병으로 죽었는지를 지금은 추정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로 돌아가서 알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쨌든 인류의 역사에서 인류의 최대의 적은 뭐냐? 인간과 인간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세계 인구가 82억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의 그 동향을 보면은 이렇게 천천히 우상향해서 온 게 아니고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인구가 10억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100여 년 지나간 후에 10억이 또 더 늘었어요. 그 다음에 20억에서 30억이 되는 데에 한 20-30년이 걸렸습니다. 50억, 60억 되면서 이게 점점 짧아져가지고 지금은 한 10년 지나고 나면 1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82억. 그러면 옛날에는 왜 그렇게 인구 증가 속도가 늦었느냐? 질병인 겁니다. 패스트인지 콜레라인지 뭐 하여튼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인구가 그만큼 느리게 발전해 왔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의료 기술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인구가 50억, 60억, 70억, 80억 지금 반세기 만에 거의 더블로 이렇게 증가해 왔고 지금은 뭐 연간 몇천만 명, 뭐 1억까지는 안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일본군에 죽은 전사자 혹은 뭐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름을 알 수 없는 병, 그 중에서 제일 큰 그 유행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 세계적인 병들이 패스트 아니면은 콜레라 이런 수인성 질병들 이런 것들이 많았죠. 아까 수영식에서 5,600명을 이야기하셨는데 5,600명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 당시 이순신 휘하에 있던 수군의 수가 13,000명 정도 됐습니다. 거기서 거의 반수가 전투에서 죽은 게 아니고 질병으로 죽었다 이거죠.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은 이순신이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는데 제 부하가 지금 뭐 200명이 죽었습니다. 300명이 죽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제사는 합동 제사를 지냈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은 경상도로 보내고 이 사람은 전라도로 보내고 그 유가족한테 보내주고 하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중세 그 유럽 인구가 올라가다가 확 떨어졌는데 그때 그 흑사병의 치사율이 40-50% 됐거든요. 이 패스트죠, 그게. 패스트, 네. 예, 흑사병. 근데 임진왜란 때에는 그게 무슨 병이나 하는 거를 병명을 몰랐어요. 그리고 뭐 치료하는 것도 병명을 모르다 보니까 약도 없죠. 뭘 바르고 뭘 뭐 먹이고 뭐 했는데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그 커버가 안 제가 생각할 때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그때는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환경이 예를 들어서 판옥선이나 거북선 특히 이제 거북선 같은 경우에는 통풍도 제대로 안 되게 돼 있다 보니까
질병이 발생하기가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이었지 않을까 싶고 전염의 정도가 굉장히 빠르게 전염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수군이 더 그렇습니다. 육군은 이렇게 모여 있다가도 분산할 수 있고 네. 또 적군하고 싸울 때도 이제 뿔뿔이 도망갈 수 있는데 수군은 뿔뿔이 도망갈 수가 없죠.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녹군 중에 녹군 중에 한 명이 어떻게 감염이 됐다 그러면 그것이 금방 사수한테 그냥 금세 전염이 되는 거죠. 뭐 그 안에서 먹기를 제대로 먹습니까? 뭐 통풍이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완전히 그냥 찜통 안에서 폭발적으로 전염이 되다 보니까 엄청 피해가 많았죠. 수영 씨 추가로 더 궁금한 거. 어쨌든 근데 상황은 벌어졌고 이걸 수습을 해야 됐을 텐데 이순신 장군이 이걸 어떻게 수습한 거예요? 수습을 했다는 건 그건 기록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구분해가지고 이송해가지고 이동병원이나 혹은 또 그 대형 병원에다가 하는 그런 시설도 없었고 투약을 하려고 해도 마땅한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죽으면은 그냥 싸서 재지내고 그냥 나중에 가족에게 보내고 하는 그것이고 지금처럼 방역시설이나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사님 그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 보면은 되게 오랫동안 뭐 이렇게 막 토하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일종의 그런 전염병에 걸린 적도 있겠네요. 전염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증상을 호소한 적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토사공난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았는데 토사공난은 건 일시적인 소화병이라 하더라도 그야말로 위독하다고 할 정도로 부하들과 같이 동시에 질병을 앓은 기록이 많이 나오거든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그 질병의 정체가 뭐냐? 뭐 코비드19처럼 우리는 뭐 병명이라도 알지요. 그 당시에는 그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하염없이 떼죽음을 당하는 시대였었죠. 수영 씨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시겠죠?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고 없으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아, 해결이 됐습니까? 예. 그래, 하여튼 뭐 이사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MZ세대인 수영 씨가 이렇게 시간을 계속 내줘서 이순신에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걸 이렇게 연속해서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데 역시 MZ세대가 좋구나. 저나 소장님이나 난중일기를 읽으면서 소회가 깊었겠지만은 참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느냐. 지금 새삼스레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세종대왕 생각이 나는데 세종대왕이 이제 18남 4녀를 두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18남 9년이었어요. 딸, 공주 5명은 나자마자 다 죽었기 때문에 아예 보조개 올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기록상으로는 18남 4녀로 되어 있는데 18남 9녀였다 이거지요. 세종대왕 자신도 태종대왕의 6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장남, 차남, 삼남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로 나게 양녕대군, 5번째가 효령대군,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충녕대군인 세종대왕이신데 왕가에서 그렇게 죽어나갈 정도니까 민가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아주 좋은 진짜 MZ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사님 그래서 오늘의 건배사는 예나 지금이나 질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질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 여여! 질병이 진짜 아주 좋은 질문.